음악은 못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음악은 요 아래 링크 걸어놨습니다. 링크 클릭해서 창 하나 열고 들으시면서 저희 얘기 들으셔도 좋습니다. 김 감독 오늘 마일스 데이비스 네. 카인드 오브 블루 소개한다고. 예. 예. 참 마일스 데이비스 어려운 분이죠. 재즈를 아트로 끌어올린 장본인 주역 중 한 양반인데, 근데 그 양반 때문에 재즈 듣는 게 힘들어진 거예요. 사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예. 재즈 이퀄 마일스 데이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렇죠. 누가 얘기하더군요. 그렇죠. 맞는 얘기죠. 예. 네. 그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재즈가 뭔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한테 재즈는 즉흥 연주의 매력이거든요. 즉흥 연주를 하는데 즉흥 연주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었고 그 시기마다 변해온 게 있었는데 이제 비밥이 시작되면서 그 전에 스윙 시절에 1930년대에는 예, 재즈가 춤곡이었죠. 그렇죠. 백인들 관객들 앞에서 마치 악단이 연주를 하고 그렇지.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고 그러다가 일군의 흑인 뮤지션들이 그거 끝난 다음에 클럽에서 모여갖고 우리 좀 다른 거 해보자. 오케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해온 이론적인 거나 이런 걸 발전시키면서 근데 그게 비밥이라고 하고 비밥이 또 이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면서 쭉 40년대 초중반부터 50년대까지 쭉 이렇게 오는데 이제 그 역사가 이제 비밥 시작할 때는 찰리 파커 밑에서 트럼펫을 부는 후배 동생이었고 비밥이 막 성행을 하면서 마일스 데이비스는 재즈가 변화하는 곳곳에 자기가 딱딱 이름표를 심어놓는 깃발을 그런 사람이었죠. 비밥은 코드 체인지가 많이 되면서 그 빠른 즉흥 연주 그런 거가 비밥이다 하는데 마일스 데이비스는 거기서 트럼펫 연주에 약간 서정성을 가미하고 왜 그래야 돼? 그러면서 이제 벌스 오브 더 쿨이라는 앨범에서는 약간 소규모로 모여갖고 좀 더 조용하고 서정적인 재즈를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50년대 들어서는 비밥이 또 하드밥으로 발전하면서 완전 테크니션들이 막 뽐내기 위주 제가 듣기에는 뽐내기 위주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야 할 카인드 오브 블루 앨범이 나오는데 자 코드 체인지가 어떻게 되고 이거 비음악인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죠. 알 필요 없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알 필요도 없죠. 근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마일스 데이비스가 왜 다 이래야 돼? 좀 새로운 거 해보자. 그냥 한두 개 갖고 시작을 해서 거기서 조금 더 어떤 소리가 날지 좋은 소리가 날지 어떤 멜로디면 멜로디가 될지 그런 것들을 갖고 한두 개의 음을 갖고 시작을 해서 거기에 즉흥 연주를 가보자. 따라서 막 난리 브루스를 치는 그런 솔로들 사이에서 어떤 좀 정리가 된 음악이 그걸 이제 모달 재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뭐 이론적인 거니까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맺어주셔야 아니 이 정도로만 그 지금 김 감독이 얘기한 정도로만 알아도 기본적으로 더 이상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뭐 그런 흐름이 있구나, 그런 흐름이 있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재즈를 한번 해보자 하고 낸 앨범이 카인드 오브 블루. 이 카인드 오브 블루가 산 정말 높은 산. 나한테는 정말. 네. 내가 그때 생각을 하면 내 얘기 좀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소완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소완은 그 우리나라 1세대 재즈맨들이 주 레퍼토리. 그러니까 재즈 한다고 그러면 재즈 연주한다고 그러면 소완 안 빠진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리드하는 그 멜로디를 그냥 소왓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고서 들으면 사실 이거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왓이 그냥 뭐 그런데 어쩌려고 뭐 대충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소완 그 멜로디 딱 나오면 그래 그런데 어쩌려고 딱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풀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얘기를 했냐면
절대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카인드 오브 블루 소왓을 갖다 처음 들으면서 이게 좀 확 안 하다니까. 그러니까 재즈는 마일스 데이비스에 의해서 가슴으로만 듣는 게 아니고 이게 머리도 작동을 해야 돼요. 난 그렇게 느껴요. 가슴으로만 들어오지 않고 머리도 또 이렇게 같이 돌아서 막 복잡해져. 그래갖고선 이 카인드 오브 블루 앨범은 좀 음악을 재즈를 갖다 다방면으로 좀 많이 들은 다음에 들어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곡이 아닌가.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재즈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즈를 들으려면 이걸 넘어야 된다니까. 근데 한번 그 카인드 오브 블루 앨범 한번 들어보세요. 소왓 외에는 제 취향이긴 하지만 야 이거 그러니까 확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잠깐 듣다 보면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제가 재즈를 이렇게 찬찬히 들어오는 제 경험상으로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막 현란한 솔로들과 막 그런 살아있는 듯한 그런 사운드가 좋았는데 어느 날 카인드 오브 블루 이 앨범을 툭 들었는데 너무 지적이랄까? 그렇지, 지적이지. 조용히 가면서 할 거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운데 근데 또 접어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들 듣다가 보컬 재즈가 좋으면 보컬을 듣다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들었는데 이런 건가 하는 느낌이 오면 그것도 이제 뭐 자기 음악 듣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수순이 이렇게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새로운 재즈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음을 한두 개를 주고 멜로디가 대충 이런 거야만 하고 전혀 리허설 없이 연주를 녹음을 했대요. 그러니까 1959년 뭐 3월, 4월 두 번에 걸쳐서 연주를 했는데 그 앨범에 있는 5곡 중에 한 곡만 한 두어 번 녹음을 하고 다 원 테이크로 갔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거기서 드럼을 쳤던 지미 콥이라는 양반이 그런 증언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가갖고 자기는 드럼이니까 드럼 세팅하는데 이렇게 쪽지를 하나씩 나눠주고 있어요. 나눠줬다 마일스 데이비스가. 빌 에반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냥 이렇게 대충 아이디어와 음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자만 하고 바로 녹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당시 최고의 뮤지션들이긴 하지만 색소폰에 캐논볼 애들리가 있고 존 콜트레인이 있었고 피아노 빌 에반스 있고 피아노에 빌 에반스가 있고 근데 빌 에반스는 잠깐 가담을 했다가 그 전에 가담을 했다가 이제 나는 나갈게요 했는데 이 앨범을 녹음하는 날은 다시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제가 또 빌 에반스 말고 한 곡을 피아노로 연주한 사람이 윈튼 켈리라고 있는데 제가 그 윈튼 켈리를 되게 좋아해서 윈튼 켈리는 제일 그 전 방식으로 하는 한 곡 프레디 프릴로던가 그 곡 한 곡만 피아노를 연주하고 나머지는 빌 에반스가 했다. 근데 이제 빌 에반스한테 속된 말로 마일스 데이비스가 뽑아 먹을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음악을 하는데 저 사람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랬던 거고. 그래서 그 이제 뮤지션이 아니니까 악기를 못 다루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됐을지는 상상만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냥 와서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소왓을 들어보면은 처음에 이제 베이스 폴 챔버스가 다당 피아노와 베이스가 시작하고 나면은 드럼과 함께 합주가 들어가는데 곧바로 어떤 테마 부분을 막 같이 합주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같이 하는 게 빠밤 이 두 음만 계속 반복을 하다가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 두 음에서 시작한 솔로를 나지막히 쫙 전개를 해 나가면은 미리 리허설 안 했다고 하는데 존 콜트레인이 딱 얹어서 색소폰을 테너를 불고 그 다음에 캐논볼 애들리가 불고 빌 에반스가 살짝 정리하면서 싹 발전이 돼가다가 또 같이 또 솔로들이 이렇게 하면서 참 맺어지는 되게 과감한 것 같아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그 당시 59년도에 기라성 같은 앨범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서 되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음악은 뭐야? 그리고 실제로 그 카인드 오브 블루 앨범이 나온 다음에 뮤지션들끼리 돌려듣기가 와 얘네는 이렇게 했어? 야 장난 아니구나. 뭐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개인사로는 여성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뭐 이런 것도 결혼도 여러 번 하고 여성을 대하는 것들이 편력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했고 그 당시 뮤지션들의 퍼져 있던 마약 많이 했었고 그런데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그걸 먼저 해보고 거기에 어떠한 주저움도 없는 그런 뮤지션이었다는 거가 마일스 데이비스를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 한번 이렇게 담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일스 데이비스의 영향이 마일스 데이비스의 영향인데 뭐냐면 제가 한번 그 저기 강대환, 김대환, 최선배, 이판근 우리 그 재즈 1세대 얘기했잖아요. 그 재즈 1세대 뮤지션들의 연주를 사실 놀랍게도 제가 복을 받았죠. 80년대 초반에 창덕궁 옆에 공간사랑 그 지하에서 연주를 했어요 매주. 이제 게스트로 박성현 씨가 가서 보컬 필요하면 박성현 씨가 가서 노래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그 리더가 이름이 그냥 강대환 밴드예요. 색소폰, 알토 색소폰 주로 하셨어요. 색소폰 부는 양반. 근데 이 팀들이 앨범 그러니까 곡을 내면은 곡을 FM1, FM2 그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FM이 뭐냐면 프리 재즈라는 거야 사실은. 응? 프리 뮤직 재즈라고도 안 그랬어요. 프리 뮤직이라고 해갖고 프리 뮤직 1, 프리 뮤직 2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똑같은 거 그냥 없어. 누가 시작하면 그 쫓아가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귀가 좀 열리기 시작해갖고선 재즈를 좀 듣겠다고 해갖고선 거기까지 쫓아간 거 아니에요. 야, 당혹스럽죠. 아니 이게 지금 도대체 뭔가. 그래서 내내 한동안 정말로 얘기 듣기 전까지는 강대환 씨가 숨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들이쉬고선 소리를 내면 정말 4, 5분, 5, 6분 끊이지 않고 소리가 나요.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복식 호흡을 해가지고선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 그래갖고선 저 양반이 지금 언제까지 저 호흡으로 소리를 내나 그거 보는 재미로 사실 그거 봤어. 아니 정말 그 프리 재즈가 우리나라에서 1세대들이 한 프리 재즈가 사실 그 시작은 아이디어는 마일스 데이비스의 카인드 오브 블루에서 시작된 거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 그래서 그때 정말 대단했었어요 우리. 그래서 거기서 하고 이제 공간 사랑에서 할 때만 그렇게 그리고 그 팀이 이태원에 있는 올드 재즈 가면은 이제 좀 파퓰러한 곡. 근데 아니 공간 사랑의 그 연주는 우리 재즈 뮤지션들 1세대들의 연주는 피아노 신관웅 씨 그때. 신관웅. 근데 이거 잊지 못해요.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제가 사실 이거 하자 오케이 한 거는 그 영향이 커요. 저는 재즈 시작할 때 정말 힘들게 시작해서 이래서 프리 재즈 참 그래서 아니 그러더라고 이판근 씨가 그 베이스 하는 그 1세대 재즈에 이렇게 제갈공명 같은 분이신데 곡도 많이 쓰셨고 그때 이제 잡지사 기자였었을 텐데 박 기자 좋아하는 대로 들어. 그리고 고개를 깨웃깨웃하니까 그러면 멜로디 생각하지 말고 사운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리듬만 즐겨 일단. 프리 재즈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그 마일스 데이비스 카인드 오브 블루 앨범이 1959년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59년에 되게 재즈 역사를 많이 바꾼 앨범들이 한꺼번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거의 르네상스 같은 한 해였다고 하는데 오네트 콜먼이 더 쉐이프 오브 재즈 투 컴 해갖고 이제 앞으로 올 재즈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데 이제 그 앨범이 최초의 프리 재즈 혹은 아방가르드 재즈 앨범이라고 하잖아요. 최초는 아닐지라도 오네트 콜먼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씬에 음. 탁 하고 나오고 음. 한쪽에서는 마일스 데이비스가 새로운 방법론으로 음. 그 모달 재즈라고 하는 걸 갖고 나오고 그런 한 해였다고 하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사실 그에서부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때서부터 재즈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즈라는 음악은요 사실 이런저런 음악을 갖다 이렇게 다 즐기면서 이렇게 귀를 좀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들릴 수가 있지. 나 재즈 듣고 싶어 해서 들을 음악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들을 음악도 있어요. 뭐 마이 파니 발렌타인 뭐 이런 것들은 정말 그냥 팝 듣는 귀면은 아 같이 즐길 수 있는데 마일스 데이비스로 오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하나 그 아까 잠깐 얘기한 얘기지만 그 팁을 하나 드리면은 재즈라는 이렇게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의 밥이 리듬이에요. 베이스나 드럼. 그래서 이게 밥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반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식은 밥만 있으면은 그냥 반찬 모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즐기는 게 뭐냐면 리듬을 즐기세요. 저는 이판근 선생한테 정말 그 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리듬을 즐겨라. 아예. 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리듬, 그러니까 최소한 리듬을 즐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멜로디의 의미는 잘 모르겠고 화가 안 오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팁입니다. 그렇죠. 전면에 나서지는 않는데 리듬 섹션이라고 하는 베이스, 드럼, 피아노까지 합쳐서 그들이 깔아주는데 위에서 반찬, 솔리스트들이 그렇지. 이 반찬 먹고 저 반찬 먹고 같이 한꺼번에 먹고 그런 거죠. 누군 쉬고 누군 달리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이렇게 재즈 클럽 이렇게 영화나 뭐나 이렇게 보면은 관객들의 기본은 뭐냐면 다 고개 까딱까딱거리면서 리듬을 타고 듣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리듬만 이렇게 잘 리듬 즐기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야말로 리듬의 민족이니까. 사물장단 이런 거 보면 그 재즈 이 결이 갈아요 정말. 우린 정말 대단한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리듬 감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리듬을 즐기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그냥 리듬으로 흥을 갖다가 내서 쫓아가면은 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에 어떤 선배가 그런 얘기 해줬는데 말씀 들으니까 그 예를 들어서 카인드 오브 블루를 듣는데 리듬을 듣는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 선배 말이 기억이 나는데 그 드러머의 심볼 소리만 들어라 장차장차장 그냥 그것만 듣다 보면은 그 위에 갑자기 피아노도 있고 갑자기 색스폰이 들어왔다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거는 또 여러 음악을 듣다 보면 그게 그런 얘기야 하는 것도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뜸 저희 둘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카인드 오브 블루를 얘기한다 그러면 재즈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뭐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일단 할 수 있지, 만약에 정말. 처음 듣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 들어보고 아니면 말구가 아니고 좀 묵혔다가 또 다른 음악 듣다가 그치. 갑자기 들으면은 또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냥 일반 팝은 그냥 이렇게 먹고 아니면 던져버리지만 재즈라는 음악의 또 매력이라면 매력이 오늘 안 들어와도 그게 내년에 혹은 10년 후에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관심이 있다면 그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즈라는 건 재즈하는 뮤지션들은 사실 테크니션으로 그러니까 정말 테크니컬하게 그 악기를 다룰 수 있어야지 재즈를 한다고 그래요. 뭐냐면 아까 그 유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빅밴드에서 연주 다 끝나고선 분에 안 차 이런 노래만으로 연주만으로 끝낼 수 없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뭔데? 그래갖고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생각으로 내가 그 클럽을 옛날엔 알았었는데 시카고 유명한 클럽이 있어요. 거긴 뭐 루이 암스트롱도 오고 뭐 그랬던데. 근데 모여가지고선 그러니까 같은 소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때 이제 잼 세션이라는 거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잼을 거기서 했는데 제가 바로 잡으면 시카고에서도 그런 게 있었겠지만 뉴욕에 그 민튼스 플레이하우스 민튼스 플레이하우스. 예. 그게 제일 유명한 데지. 오케이. 민튼스 플레이하우스. 민튼스 플레이하우스에서 비밥이 탄생했다고 하더군요. 거기서부터 본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10대 후반에 거기서 줄리어드 다니는 마일즈 데이비스가 거기서 선배들 음악 듣고 클래시컬 공부는 하지만 나 이거 안 할래 하고 쫓아다니면서 물론 트럼펫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연주는 잘하는 신동이었지만 그래서 찰리 파커니 이런 분들하고 음악을 하면서 그런 걸 느꼈대요. 마일스 데이비스가 저렇게 현란하게 그런 테크니션의 연주는 자기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조금 더 서정적으로 가고 뮤트도 써가면서 내 색깔을 만들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다 유행하는 게 이런 건데 나는 새로운 걸 해볼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모달 재즈를 59년에 자기가 만들고 나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반복문으로 재즈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60년대가 쫙 발전해 나가는데 60년대 말쯤에 가면은 뭐 새로운 게 할 게 있을까 하다가 퓨전으로 재즈로 락적인 걸 끌어와서 재즈 락을 하고 참 마일스 데이비스 대단했죠. 예. 아 팝에 미친 영향도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예. 그러니까 60년대에 오면은 이제 그때 락이 이제 득세를 하니까 그거 야 얘네는 나보다 음악적인 소양이나 실력이나 이런 거 안 되는데 하면은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씨 저러라고 해. 난 내 거 할래. 근데 자 가만히 있어봐. 얘 데려다가 다 후배들이죠. 또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갖고 그게 또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그래서 마일스 데이비스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대표적인 게 지금 생각나는 게 스파이로자이다. 네. 그리고 허비 앤콕. 예. 그 후배들이죠. 다 끌어다가 예. 그러니까 그 퓨전이 사실 시작된 게 마일스 데이비스 때문이지. 어떤 예, 의미에서 그렇다고 팝에서도. 하죠. 예. 그 비치스 브루라는 앨범에서 재즈 락을 했고 그 나중에 한번 그 앨범 소개해요. 그게요. 제가 너무 어려워 갖고요. 그걸 또 어떻게 고등학교 때 샀어요. 고3 때 LP를 샀다가 누구 줬어요. 근데 나중에 한 30 넘고 재즈 들으면서 다시 사게 됐죠. 야, 좋지. 들리지. 예. 그죠. 완전 들어봐야 돼요. 근데 들리더라고요. 그 말씀드렸듯이 지금 얘기하고 카인더 블루에 나온 뮤지션이나 그 마일스 데이비스랑 같이 연주했던 뮤지션들은 지금 다 그게 신의 신. 마일스 데이비스 후배들이지. 예. 다 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추앙받아.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이제 다시 돌아오면 뭐냐면 재즈라는 건 그 방면 최고의 셰프들이 만든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입에 안 맞는다고 내 입에 안 맞냐고 김 감독 얘기가 뭐냐면 버리지 말고 그 정말 괜찮은 부분이 있는 음식이니까 한번 딴 거 돌아다니다가 와서 다시 한번 봐라. 이 음식에서 한번 맛을 제대로 한번 느껴봐라. 이 음식은 정말 자타가 괜찮다고 공이라는 음식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거라. 마일스 데이비스 음악은 정말 그래요. 아주 잘 만들어진 음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 먹어봐서 익숙치 않아가지고선 이 맛을 모르는데 원래 음식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저 재즈는 우리 음식으로 따지면 청국장 같은 거예요. 처음에 잘 못 먹어. 우리나라 애들도 잘 못 먹어. 먹다 보면 그 깊은 맛이 이게 뭐구나 이렇게 알아가면서 나중에 청국장 없으면 밥 못 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누구는 카인드 오브 블루 앨범을 들었는데 나 이거 좋은데 바로 그럴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럴 수도 당연하지. 그러면 그분은 역으로 옛날 재즈부터 다시 시작해 보면은 오히려 옛날 재즈를 못 듣게 될까? 뭐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오늘 어렵네요. 마일스 데이비스가 쉽지가 않죠. 근데 참 살아온 그 마일스 데이비스의 그 인생 여정을 보면 참 그 재즈맨들은 다 영웅이에요. 영웅. 그 자기들이 추구하는 음악을 위해서 사실 다 모든 걸 갖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오래도록 생명력 있는 음악을 즐길 수가 있는 건데 마일스 데이비스 클래식 전공했잖아요. 원래. 그렇죠. 정말 그 줄리어드 줄리어드 예. 엄청나죠. 사실 그냥 기본 실력으로. 근데 여전히 재즈 쪽에 와가지고 재즈의 역사를 써간
정말 한 획을 그은 대단한. 그리고 약간 꼰대 같이 얘기를 하면은 누구나 자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알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노력하는 사람은 계속 그 분야로 올라가는데 이제 멈추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거나 도태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일스 데이비스는 만약에 제 아들이랑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야, 너 계속 공부해야 돼. 그러면 그게 꼰대죠. 네. 근데 되게 간지나는 꼰대니까 그 사람 음악은 한번 들어보고 우리 계속 얘기한 대로 묵혀뒀다 나중에 듣더라도 그렇지, 그렇지. 묵혀둘 만한 꼭 가치가 그, 있지 않나. 그렇죠. 가치가 있죠. 네. 뭐 얘기는 김 감독 얘기로 처음에 귀에 안 들어와도 좀 묵혀두고 들어보시라. 네.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카인드 오브 블루 다른 거보다도 나는 권하고 싶은 게 소왓부터 그 앨범은 격파하시라. 난 그게 제일 유리한 것 같아. 그나마 제가 그 소왓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 앨범에서.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게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라고 하니까 그 어느 시점에 듣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들어서 그렇게 무슨 고리타분하거나 아유 그러지 않아요. 그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소왓 그러면은 사실 그래요. 재즈 얘기 나오면은 소왓 뭐 이렇게 라이브에서 안 나오는 적이 거의 없었어요. 2개가 있어 제 기억으로는. 우리 뮤지션들이 사랑하는 막 소왓, 테이크 파이브. 네, 테이크 파이브도 59년에 나왔대요. 그러니까 59년이 정말 대단한 해네. 언젠가 한 번은 59년의 재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빌 에반스 그 카인드 오브 블루 앨범에서 피아노 친 빌 에반스도 이제 독립해서 포트레이트 인 재즈인가 그 앨범이 59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59년이 대단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50년대 후반이 미국의 전성시대죠. 그리고 네. 그때 지나고 나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지 미국. 이제 다른 장르들한테 패권을 뺏기기 전에 재즈가 오로지 최고의 그걸 누릴 때니까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 예. 자, 끝낸다 하고 길어졌네요. 네. 투맨 여기까지입니다.